코스피가 하루 만에 8% 넘게 빠졌어요. 7,484. 양쪽 시장 모두 거래가 20분간 강제로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터졌습니다. 환율은 장중 1,555원을 찍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자리예요. 그리고 간밤 미국장에서도 브로드컴발 반도체 충격이 그대로 이어졌어요. 화면만 보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죠? 이제 끝났다. 나만 상투 잡았다. 이런 댓글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어요. 무서운 거 당연해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커요.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다. 떨어질 때 죽는 거다. 유튜브도 방송도 절반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더 헷갈리시죠? 그런데 이 폭락이 며칠 안에 진정된다고 쳐도 여러분 계좌까지 같이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같은 폭락장 안에도 따라 줍는 순간 그대로 물려서 시장이 돌아와도 못 따라오는 자리가 섞여 있거든요. 오늘 그 자리가 어디인지 다 짚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역사경제 해결사예요. 남들이 줍자고 외칠 때 저는 여러분 지갑부터 지키는 쪽으로 봅니다. 끝까지 같이 가시죠. 오늘 볼 건 딱 3가지예요. 첫째, 코스피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진짜 원인 3가지. 단순히 AI 거품 터졌다가 아니에요. 통장 까보면 결이 달라요. 둘째, 지금 저점 매수라고 줍는 사람들이 놓치는 함정. 같은 폭락장에서도 실적이 받쳐주는 자리와 기대로만 올라서 따라 사면 물리는 자리를 갈라드릴게요.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던져야 하나, 줍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확인할 신호 딱 3개를 손에 쥐어드릴게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드린 기준이 이번에 어떻게 됐는지부터 솔직하게 맞춰볼게요. 이게 결과 나온 뒤 원인자 맞추는 다른 채널이랑 우리가 다른 지점이에요. 어제 스페이스X 상장 영상에서 저는 실적 없이 테마로만 오른 종목은 위험하다고 기준을 걸면서 적잔데 냉각 테마로 들썩이던 KN소를 콕 집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럼 오늘 같은 폭락장에서 그 종목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적이 받쳐주던 종목보다 이런 테마주가 더 깊게 빠졌어요. 어제 건 기준이 하루 만에 그대로 확인된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폭락장은 기대로 오른 거냐, 실적으로 오른 거냐를 가장 정확하게 시험하는 날이거든요. 오늘 그 원리를 같이 확인하면 다음 폭락 때 여러분이 직접 쓰실 수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또 폭락이 와도 여긴 줍는 자리, 여긴 물리는 자리를 스스로 가려내는 눈이 생겨요. 이건 이번 한 번만 쓰는 지식이 아니에요. 먼저 지금 시장이 어떤 상태인지 잡고 가요. 지금 시장은 완전히 둘로 쪼개져 있어요. 한쪽은 공포에 질려서 다 팔고 도망쳐야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8% 폭락의 서킷 브레이커, 환율이 장중 1,555원. 숫자만 보면 도망치고 싶은 게 당연해요. 실제로 그날 손절 버튼을 누른 분도 많았을 거예요. 다른 한쪽은 정반대예요. 이럴 때 줍는 거다. 공포에 사야 부자 된다. 폭락이 곧 기회라는 거죠. 양쪽 다 목소리가 크니까 초보일수록 더 흔들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을게요. 오늘 무너진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 하나도 우리 기업이 돈을 못 벌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바깥에서 날아온 충격이에요. 비유하자면 이래요. 옆집에 불이 났는데 우리 집까지 연기가 들어온 거예요. 영희 때문에 당장 숨은 답답하지만 우리 집 기둥이나 벽은 멀쩡한 거죠. 오늘 코스피가 딱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괜찮다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집이 무너진 건지 옆집 불에 연기만 들어온 건지부터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던질지 줍을지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신호가 하나 있어요. 이번에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1조 7천억 원어치 넘게 받아냈어요. 공포 속에서도 누군가는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옆집 불인지 우리 집 화재인지 통장부터 까서 확인해 볼게요. 무너진 진짜 원인 3가지부터요. 첫 번째 원인은 미국에서 건너온 반도체 충격이에요. 주인공은 브로드컴이라는 미국 AI 반도체 회사예요. 엔비디아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AI 칩에선 핵심 기업이에요. 이 회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숫자 자체는 사실 엄청 좋았어요. AI 반도체 매출이 1년 전보다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하루에 10% 넘게 빠졌어요. 왜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시험을 90점 맞았는데 부모님이 너는 당연히 100점일 줄 알았는데 하면서 실망한 거예요. 점수는 잘 나왔는데 시장 기대가 그보다 더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브로드컴은 AI가 망해서 빠진 게 아니라 AI가 기대만큼만 좋아서 빠진 거예요. 이 차이가 오늘 전체 이야기의 열쇠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브로드컴이 휘청이자 미국 반도체 전체가 흔들렸고 그 충격이 그대로 우리 반도체로 넘어왔어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큼지막하게 파랗게 물든 거죠. 하필 지금 코스피는 이 두 종목만으로 지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가 기침을 하면 한국 지수 전체가 몸살을 앓는 구조예요. 오늘이 딱 그랬어요. 두 번째 원인은 외국인 매도랑 고환율이에요. 외국인은 지난달 7일 이후로 20거래일 넘게 한국 주식을 팔고 있어요. 이건 우리 증시 역사에서도 손꼽히게 긴 기록이에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면 그게 환율이랑 바로 연결돼요. 주식 팔아서 받은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꿔 나가야 하거든요. 너도 나도 달러로 바꾸려고 줄 서면 달러 값, 즉 환율이 오르죠. 명절에 기차표를 다들 한꺼번에 사려고 하면 표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환율이 1555원까지 치솟은 거예요. 근데 이 높은 환율이 또 외국인을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환율이 높으면 외국인이 주식 팔고 달러로 바꿔 나갈 때 손에 쥐는 돈이 줄거든요. 그래서 더 손해보기 전에 빨리 빼자 하고 더 파는 악순환이 도는 거예요. 세 번째 원인은 앞에 두 개가 합쳐지면서 터진 프로그램 매도예요. 이건 사람이 하나하나 판단해서 파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물량을 쏟아내는 거예요. 미국 반도체가 빠지고 환율까지 튀니까 위험을 줄이라는 컴퓨터 매도까지 한꺼번에 터지면서 하락이 더 빨라진 거죠. 이번에 서킷 브레이커가 터진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정리하면 이번 폭락은 미국발 반도체 충격에 외국인 매도와 고환율, 거기서 번진 프로그램 매도, 이 세 개가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전부 바깥에서 온 충격이에요. 그래서 방향만 보면 이건 우리 기업 실적이 꺾여서가 아니라 외부 충격 성격이 강해요. 이 점은 솔직히 인정하고 가요. 근데 그렇다고 그럼 다 죽으면 되겠네가 되면 거기서 또 물려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봅니다. 자, 그럼 두 갈래 시나리오를 펼쳐볼게요. 먼저 낙관 쪽이에요. 저점 매수 기회다 라고 말하는 분들 논리가 사실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공정하게 펼쳐드릴게요. 낙관의 첫 번째 근거, 외국인이 파는 게 한국 기업이 망한다고 보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 금리가 높게 유지될 거란 불안이랑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몰리는 게 진짜 원인이에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미국 물가가 안정돼서 금리 불안이 풀리고 환율이 내려오면 이 외국인 매도도 멈출 수 있다는 뜻이에요. 원인이 바깥에 있으니 바깥이 풀리면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낙관의 두 번째 근거, 이번에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개인이 1조 7천억 원 넘게 받아냈어요. 과거의 시장의 진짜 바닥은 늘 이렇게 개인이 받아내는 모양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도 외국인이 몇 달째 파는 걸 개인이 받아냈죠. 그때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물론 그때랑 지금이 똑같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낙관의 세 번째 근거, 오늘 미국에선 반도체만 빠졌어요. 다른 업종은 오히려 버텼고요. 그러니까 돈이 시장 밖으로 다 도망간 게 아니라 너무 오른 반도체에서 다른 데로 자리만 옮긴 면이 있어요. 낙관의 세 번째 근거, 이번에 미국에선 반도체만 빠졌어요. 다른 업종은 오히려 버텼고요. 그러니까 돈이 시장 밖으로 다 도망간 게 아니라 너무 오른 반도체에서 다른 데로 자리만 옮긴 면이 있어요. 첫 번째 남는 위험, 환율이에요. 세 주 전 비슷한 급락 때는 환율이 1,500원 아래였는데 지금은 1,555원까지 갔어요. 그때보다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부담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정부랑 하느니 구두 개입까지 해서 1,535원으로 끌어내렸지만 이건 입으로 누른 거지 근본 원인이 풀린 게 아니에요. 환율이 다시 위로 튀면 외국인 이탈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남는 위험, 외국인 매도의 지속성이에요. 세 주 전엔 하루 던지고 마는 단발성 충격이었다면 지금은 20거래일 넘게 꾸준히 팔고 있어요. 단발로 빠지는 거랑 계속 빠지는 건 무게가 달라요. 이게 그동안 한국 주식으로 번 돈을 챙겨나가는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 진짜 방향을 바꾼 건지는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20일이라는 숫자는 분명히 무거운 신호라 이게 더 길어지면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건 열어둬야 해요. 세 번째 남는 위험, 브로드컴 쇼크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AI 투자가 둔화되는 첫 신호일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앞으로 나올 다른 반도체 기업 실적도 같이 지켜봐야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낙관 논리도 근거가 있어요. 외부 충격이고 개인이 받아내고 있고 반도체만 빠졌어요. 근데 환율 왜곡인 지속성 AI 둔화 가능성이라는 위험은 낙관대로 가도 안 사라져요. 그래서 무조건 기회다도 위험하고 무조건 끝났다도 성급해요. 둘 다 직감이에요. 우리가 할 건 던지지도 줍지도 말고 이게 어느 쪽으로 풀리는지 신호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신호를 지금부터 드릴게요. 자, 그럼 진짜 중요한 얘기, 공포에 안 휩쓸리려면 뭘 봐야 하느냐예요. 먼저 폭락장에서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실패 패턴부터 짚을게요. 이걸 알아야 안 물려요. 폭락하면 다들 다 같이 싸졌으니 아무거나 줍자 해요. 근데 폭락장에서 제일 먼저 제일 깊게 빠지는 게 뭔지 아세요? 실적 없이 기대로만 올랐던 종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KN솔이 딱 그래요. 작년 매출이 오히려 줄고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는데도 테마로 주가가 들썩였던 종목이요. 이런 종목은 공포가 오면 받쳐줄 실적이 없어서 더 깊게 빠져요. 반대로 실적이 진짜 쌓인 회사는 폭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먼저 회복해요. 그래서 싸졌으니 줍는다가 아니라 뭐가 실적으로 싸진 거고 뭐가 기대가 꺼진 건지를 갈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줍기 전에 거를 기준 3가지를 드릴게요. 첫째, 이 종목이 빠진 이유가 실적이 나빠져서인가? 아니면 시장 전체가 빠질 때 같이 휩쓸린 건가? 휩쓸려 빠진 멀쩡한 회사가 진짜 기회예요. 둘째, 내가 사려는 이유가 실적인가 분위기인가? 남들 다 줍는데 나만 빠지면 하는 조바심으로 사면 그건 실적이 아니라 분위기로 사는 거예요. 분위기로 산 건 분위기가 식으면 그대로 물려요. 셋째,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조급함이 드는가? 그 조급함이 들 때가 제일 위험해요. 진짜 기회는 한 번에 안 끝나요. 신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시장 전체 방향을 보는 신호 3개를 드릴게요. 직접 추적하실 수 있어요. 하나, 이번 주 나올 미국 물가지표.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금리 내릴 여지가 생겨 안도하고 높게 나오면 반도체가 더 부담받아요. 숫자 자체보다 예상치 대비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세요. 둘, 환율이 1,530원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지예요. 내려오면 외국인 매도도 같이 진정될 가능성이 커요. 셋, 20일 넘게 팔던 외국인이 하루 반짝이 아니라 사흘 이상 연속으로 사는 날이 나오는지. 이 셋이 같이 돌아서면 분위기가 바뀌는 신호예요. 상황별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미 들고 계신 분은 산 이유가 실적이었나 분위기였나부터 점검하세요. 무포지션이신 분은 조급하게 줍지 말고 새 신호를 확인하세요. 짧게 보는 분은 이번 주 변동성이 크다는 것만 꼭 기억하세요. 검증은 기업 IR과 거래소 수급, 환율 고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오늘 길게 봤는데 한 줄로 정리할게요. 오늘 폭락은 우리 기업이 망해서가 아니라 미국 반도체 충격이랑 환율이라는 옆집 불에 연기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집 기둥은 아직 멀쩡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옆집 불이 곧 꺼진다고 아무 종목이나 줍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폭락장 안에도 실적으로 싸진 자리와 기대가 꺼지면서 물리는 자리가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 따라 줍기 전에 딱 3가지만 확인하세요. 빠진 이유가 실적인지 휩쓸림인지, 내가 사는 이유가 실적인지 분위기인지, 그리고 환율, 외국인 물가 이 세 신호가 돌아서는지요. 100% 안전한 자리는 없어요. 여러분은 이 폭락, 옆집 불에 연기만 들어온 걸로 보세요. 아니면 진짜 추세가 바뀐 걸로 보세요? 그리고 지금 줍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그게 실적으로 싸진 건가요? 기대가 꺼진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고 답할게요.